여러분들께 한 걸음이라도 더 다가가고 싶습니다. 먼저 여성유권자연맹을 오랫동안 여성정치연맹을 이끌고 계신 우리 김방림 총재님과 그리고 이 자리 만들어주신 우리 모든 우리 그 지도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예, 우리 총재님께서 큰 박수 한번 다시 보내드립니다. 우리 모두 힘을 모아서 지금 현재 국가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함께 힘을 모으자. 지금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이제 마지막 과정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검 수사도 이제 야당이 힘을 모아서 특검 수사도 연장을 시켜서 우리가 근절시켜야 될 적폐들을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그 적폐의 고리를 끊고, 그리고 차기 정부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해서 힘찬 걸음을 내딛도록 하자.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같이 힘을 모아서 저 촛불 광장의 민심과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해서 전진하자는 말씀 올립니다. 여러분 함께 힘을 모아주십시오. 먼저 저는 새로운 대한민국과 시대교체를 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올렸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봐왔던 대한민국의 운영과 틀을 새로운 틀로 좀 바꾸자고 저는 제안합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의 이 헌법이 운영되었던 길, 그것은 우리의 평범한 보통 사람들의 상식과 정의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땀과 성실한 노동의 대가를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이 헌법과 우리의 민주주의가 우리의 정의를 지키지 못한 이유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의 선거와 우리의 의회 제도와 우리가 직접 뽑은 대통령의 리더십이 우리가 간절히 원하던 정의와 상식에 기반해서 작동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개별적으로 매번 많은 정당의 의원님들과 의회의 구성원들은 좀 더 정의로운 내일을 향해서 열심히 일하지만 이 현재의 대한민국의 정당 정치와 이 의회 정치는 우리가 바라는 더 정의로운 내일의 대한민국을 열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현재 대한민국의 헌법과 대통령제는 대통령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5천만의 대표자를 뽑았지만 우리 모두 다 우리 지역에서 대통령 뽑지 못해가지고 우리 지역 손해봤다라고 하는 지역 차별론의 일각에서 지역 대표성으로 대통령을 뽑습니다. 이렇게 뽑힌 대통령으로 5천만 모두의 정의와 5천만 모두의 더 나은 미래가 만들어질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대한민국 선거의 근원이 되고 있는 두 가지 축, 이것을 이번에 확실히 끌어내자. 모든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를 규정하고 있는 큰 축을 보면 하나는 분단과 전쟁의 상처를 향해서 종북 좌빨이라고 욕을 하고 있는 이 낡은 이념의 전선을 가지고 이 이념을 근거로 해서 야당을 향해서 종북 좌빨이라고 공격을 하는 이 낡은 정치 전선을 우리는 끝내야 합니다. 더 이상 빨갱이라고 욕을 하는 이 정치 문화는 이제 끝내야 합니다. 맞습니다. 분단된 이후 얼마나 많은 야당 정치인과 민주인사들이 빨갱이와 종북 좌빨이라는 말로 정치적 탄압과 영어의 몸이 되었거나 심지어 목숨을 잃어야 했습니다. 이 구도를 이제 끝내고 우리는 그가 어떠한 나라를 만들 것인지, 그가 주장하는 정의는 누구를 향한 정의인지 묻는 선거를 치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 없이 이 낡은 지난 시절의 동서냉전과 빨갱이라고 하는 이 낡은 이념으로 선거를 치르다 보니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된 거 아닐까요?
이번 기회에 저는 대한민국의 보수 진보 모두에게 제안합니다. 낡은 이 지난 20세기의 이념, 특히 보수 진영 많은 분들께 제안합니다. 더 이상 야당 인사들에게, 민주주의 지도자들에게 좌파 빨갱이라는 낙인을 찍음으로써 자신의 소신을 대신하는 그 낡은 정치를 이제 끝내자. 저는 그 낡은 대한민국의 정치를 확실히 끝내겠다는 말씀을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이전까지의 모든 선거는 우리가 남이가 저를 뽑아줘야 지역 발전됩니다라고 하는 이 슬로건 외에 더 의미 있는 구호가 있었습니까? 모든 곳이 지역 발전에 누가 더 유리한가를 묻고, 그리고 그것을 정치인들은 적극적으로 약속함으로써 지역주의 정치의 그 덫으로부터 영원히 갇혀버렸습니다. 저는 이 지역주의 정치 구조, 그리고 낡은 이념의 구조를 확실히 끊어내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만드는 길, 그 길이 저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그 국정농단과 어이없는 우리의 절규, 이게 나라냐라고 묻는 이 절규를 끊어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말씀을 여러분께 저는 제안드리고, 저는 이 낡은 정치를 끝내기 위해서 도전하고 있다는 말씀 올립니다. 예, 민주주의 선거가 이런 낡은 구조를 가지고 진행되지 않도록 우리가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민주주의 수준을 올리자. 또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대통령과 의회의 관계에서 대통령이 마치 옛날에 총통처럼 집권 여당은 거수기로 만들고 의회를 끊임없이 끌고 가는 이 의회의 구조와 대통령의 구조는 이제 바뀌어야 합니다. 의회 역시 국민이 직접 뽑아놓은 대의기관으로서 의회의 권위와 지도력은 대한민국의 이 미래를 향해서 발휘되어야 합니다. 더 이상 이 의회는 대통령으로 뽑힌 분의 거수기가 돼서는 안 되며, 단순하게 행정부가 제안하는 각종 법률과 예산을 통과시키거나 거기에 그냥 견제와 심사하는 정도 수준의 의회 권력 가지고는 안 됩니다. 우리는 새로운 형태의 의회와 대통령 간의 새로운 협치의 모델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봐온 대한민국의 이 정치 풍경은 대통령이 중앙정보부를 동원해서 의회 의원들을 압박하거나, 아니면은 최근 노태우 대통령 이래로 30년 동안에는 의회에서 날치기를 하거나 끊임없이 서로 간의 정쟁의 악순환에 빠져있는 의회의 모습만 봤습니다. 이 구조에 뭔가 다른 해법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 상황에서 누가 대통령이 된들 이 구조를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의회와 정부를 이끄는 대통령이 새로운 수준의 협치의 모델을 만들므로써 국민이 바라는 대한민국의 개혁과 역사의 전진을 위해서 새롭게 단 한 걸음이라도 나아가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의회 정치의 모범을 만들기 위해서 저는 지금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대통령과 의회는 좀 더 높은 수준의 협치를 이루어야 되고, 이 협치는 총리를 과반을 점하는 다수파에 의해서 인준을 받아야 되는 대한민국의 헌법의 운영 원리로 대통령과 의회는 좀 더 높은 수준의 협치를 운영해야 합니다. 저는 이 협치 운영을 대연정이든 소연정이든 현재 국회의 선진화법을 극복하는 5분의 3 이상의 큰 다수파의 연합이든, 아니면은 과반을 넘기는 소수파의 과반을 넘는 작은 연합이든, 그 의회의 과반 이상의 다수파와 차기 정부를 이끄는 대통령은
연합정부 수준의 좀 더 높은 수준의 협치 구조를 만들므로써 저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헌법이 작동 가능하도록 만들겠다. 저는 그것이 여러분들께 드리는 저의 약속입니다. 더 이상 정쟁과 발목 잡기와 날치기와 그리고 식물 국회라고 하는 말은 과거가 되도록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끝으로 저는 대한민국을 이렇게 운영을 하려 합니다. 저를 다음번 대통령으로 선출시켜 주신다면 우선 후보가 되어야 되는군요. 제가 너무 한답게 건너뛰었습니다. 제가 민주당 후보가 되고 다음번 정부를 이끄는 대통령이 된다면 현재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이 헌법구조의 가장 큰 문제점, 중앙 집권화된 국가의 폐해를 극복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지역주의 정치도 또 의회와 대통령 권력 간의 이 끊임없는 부작용과 한 발자국도 옴짝달싹보다는 이 대한민국의 답답한 정치도 결과적으로는 중앙 집권 국가가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모두가 다 서울 가라고 합니다. 모두가 다 대통령한테 얘기하라고 합니다. 이 중앙 집권화된 국가체제를 지방자치분권을 통해서 전라도는 전라도대로, 충청도는 충청도대로, 경상도는 경상도대로 직접 선출된 지역의 정부들이 지역 발전과 지역의 복지와 지역의 환경과 지역의 노동과 분배를 위해서 좀 더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나라, 그런 나라를 만드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이 국가혁신을 이뤄내는 가장 중요한 개혁의 과제라고 저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이 중앙 집권화된 대한민국의 이 낡은 국가 운영 체제를 우리가 지금 주권자로서 3명의 대표자를 뽑고 계시지 않습니까? 시장, 군수, 구청장을 뽑고 계시고 시, 도지사를 뽑고 계시고 도지사를, 대통령을 뽑고 계십니다. 중앙정부는 중앙정부답게 국가의 역할에 집중해야 합니다. 중앙정부의 국가를 쥐고 앉아서 지역주의와 지역적 차별을 반복하는 이 구조, 이 지역적 차별과 억울함 속에서 다음번 선거만큼은 우리 지역에서 꼭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 우리 똘똘 뭉치자고 하는 이런 지역주의 정치로는 오늘날 대한민국의 이 위기를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우리는 임금소득의 양극화와 노동시장의 양극화와 대기업과 1차, 2차, 3차 중소기업들의 노동조건과 임금에서의 이 양극화에 심각한 현실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풀어내는 일, 이 문제를 풀어내는 일에 대해서 정당들은 우리 심상정 대표님처럼 분명한 자기 소신을 가지고 의회 내에서 정책으로 토론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지금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현재 존재하는 정당들은 도대체 왜 그 당이 자유한국당이며 왜 그 당이 바른정당이며 왜 그 당이 민주당이냐에 대해서 정책으로 무엇으로 설명할 것입니까? 현실적으로 현재 우리가 서 있는 이 정당의 기반이라는 것이 과거의 낡은 이념이고 우리가 말하는 이 지역주의적 지역이기심에 기반한 지역주의 정치를 기반하기 때문에 우리의 평범한 일하는 사람들의 그들의 고통과 눈물이 국가정책으로 좀 만들어지고 있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 민주주의를 작동시켜야 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을 이끄는 최고 지휘자가 된다면 민주주의와 헌법이 실질적으로 작동해서 우리들의 눈물과 우리들의 억울함과 정의가 부재하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현실을 우리가 만들어놓은 헌법과 이 민주주의가 우리의 이 고통을 좀 더 희망 어린 내일의 대한민국으로 이끄는 정부, 그러한 의회 정치, 그러한 헌법의 정의가 지켜지도록 저는 대한민국을 이끌겠다. 뭔가 달라질 것 같지 않습니까?
새로운 정당 정치의 미래, 우회 정치와 행정부의 새로운 협치의 미래, 중앙 집권화된 국가 체계가 양산하고 있는 이런 왜곡된 정치 질서를 극복시키는, 또한 국가의 비효율을 극복하는 지방자치분권으로의 미래, 이 미래를 향해서 저는 대한민국을 한 단계 더 뛰어넘는 민주주의 대한민국 국가로 발전시키겠다. 여러분들께 그렇게 약속 올립니다. 끝으로 저는 지난 7년 동안 충청남도 지방정부를 이끌었습니다. 이 지방정부를 이끌면서 지난 2년 동안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서 도의 지방정부의 모든 조례와 정책과 예산을 성인지 젠더 관점에서 재구조화시켰습니다. 제가 이끄는 차기 정부는 각종 입법이, 국가가 세우고 있는 각종 재정과 예산이 민주주의의 마지막 남아있는 가장 심각한 차별, 양성 불평등이라는 이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서 국가의 입법활동과 국가의 예산 재정이 우리 법이 만들고 있는 젠더와 성인지 기준에서 재정립될 수 있도록 가장 젠더와 양성평등의 지도자가 되겠다는 약속을 여러분들께 끝으로 드립니다. 고맙습니다.